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찌개와 더불어 구석기를 대표하는 석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찌개가 나와 있죠.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뗀석기 도구인 찌개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 유적에서 여러분들 뭘 보셨었냐면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바로 이제 다용도석기, 만능석기다라고도 불리는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 도구죠. 자, 한번 볼까요? 시크릿 노트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거 바로 이제 뗀석기 도구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 도구는 이런 매끈한 모습의 형태를 주로 띠고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서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어서 살펴봤었다. 자, 그러면 주먹도끼인데 나머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갈판과 갈돌이다. 이는 대표적인 농경용 도구로서 농경용 도구면은 신석기 시대 이후에 출현하게 되죠. 예, 신석기 시대에 등장하는 도구. 그 다음에 반달돌칼이다라는 거는 요거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는 간석기 농경 도구로 살펴봤었습니다. 뭐였었냐? 청동기 시대에 반달돌칼이다. 이 반달돌칼은요, 청동기 시대인데 간석기로서 곡식을 수확하는 이런 도구로 활용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 정리를 했습니다. 뒤에를 보자. 뒤에 보니까 신석기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무엇과 뼈반을 활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옷과 그물이다라면은 원시적 수공업의 형태, 생산 경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죠. 뭔가요? 바로 가락바퀴란 말이죠. 예, 가락바퀴의 모습은 요 뒤에 문제에도 나와 있는데 시크릿 노트로 확인을 해 보시면은 바로 이제 요거죠. 가락바퀴는 옷과 그물을 짜내는 이런 원시 수공업의 형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었다. 시대는 언제입니까? 신석기 시대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앞에 있는 순배찌르개는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고, 칠해거리, 이는 신석기 시대의 도구인데 이는 옷과 그물을 짜내는 도구가 아니라 일종의 치장용 도구로서 신석기 시대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유적지 중에서 뭐가 나왔나 보니까 신석기 유적지가 나왔어요. 자, 이 신석기 유적지 앞서 살펴보기도 했었던 것처럼 뭐가 있었냐?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죠. 자, 맨 앞에 있는 연천의 전곡리 유적지랑 세 번째 있는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 이렇게 1순환 때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천의 전곡리 유적지는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다라는 것을 살펴봤었고, 아슈리안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라고 봤었습니다. 신석시대 서울의 암사동 유적지, 대표적인 신석기의 유적지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확인을 하셨냐? 구석기에 연천의 전곡리 유적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때 바로 이제 서울의 암사동 유적, 여기에 이제 빈칸을 메꾸시면서 수업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 뒤에 보니까요, 이 당시에 즉 신석기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가 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석기의 대표적인 토기다라면은 빗살무늬 토기, 이게 대표적이죠. 빗살무늬 토기는요, 이렇게 생긴 게 빗살무늬 토기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여러분들이 살펴봤었고요. 요 모습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미송리식 토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덧띠 토기는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진짜 그런가 볼까요? 청동기 시대의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요, 덧띠 토기로서 요 이름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신석기 문제였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요 세 가지는요, 바로 신석기 시대에 등장했었던 이른바 원시신앙이다 라고 살펴봤었죠. 자, 이 원시신앙인데
신석기 시대, 농경이 행해지는 신석기 시대 때 이렇게 등장했는데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된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있는 뒤의 내용을 보니까 무생물의 정령이 있음을 믿는 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뭔가요? 애니미즘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 태양을 숭배한다 라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고, 토테미즘 같은 경우에는 이는 바로 이제 동물을 수호신 또는 징표로 여기는 이런 생각이 바로 토테미즘. 샤머니즘은 뭔가요? 이는 무당의 주술활동, 무언가를 비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샤머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요 세 가지 의미를 각각 나누어서 파악하셔야 되겠어요. 4번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대는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예요. 그런데 농기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피지배층의 도구구나.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지배층이 청동 도구를 쓰긴 했는데 피지배층의 생산 활동은 여전히 간석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봤었고,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 바로 앞서 봤었던 반달 돌칼이 대표적이란 말이죠. 예, 이게 바로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간석기 도구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거울이 있는데요. 이는 청동으로 만든 일종의 장신구 거울이죠. 예, 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 거울로서는 거친무늬 거울이 있네요. 잔무늬 거울 같은 경우에는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예요. 청동기 시대, 여기 지금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런 청동 도구로서 지배층이 있었구나. 그러면 계급사회가 출현했다라는 것을, 계급이 분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하고요. 거친무늬 거울을 여기에다가 체크했었어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 아래 나오는 이 철기시대에는요, 한반도의 독자 청동기로서 세형동공과 그리고 잔무늬 거울, 이런 것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두 번째, 청동시대는 거친무늬, 잔무늬 거울은 철기다. 자, 그리고 청동 도구를 제작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4번의 세 번째 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래, 바로 지배자가 청동을 썼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계급사회가 출현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나오는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는요, 요거는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거죠. 철기 시대에 각종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과 같은 화폐들, 그 다음에 붓, 이런 것을 보고서 철기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벼농사가 처음 행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벼농사가 행해졌다라는 것은요, 자, 이 벼농사는 언제입니까? 바로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행해진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긴 했는데 여기에는 벼농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 뭐가요? 바로 벼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한반도에서 라는 것을 두 시대를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터 역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집터와 관련해서는요, 역시나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 이 두 시기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청동기 시대의 집터다라고 한다면요, 직사각형의 형태이면서 지상가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위치다라고 하면은 대산임수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었죠. 구릉이나 야산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이 취락이 분포한다라는 것을 청동기 시대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어딨나요? 요 얘기가 있잖아요. 강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어떻게 됐냐? 반지하 형태 화덕은 중앙에 있다라는 측면을 봤었고, 청동기 시대 때에는 움집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상가옥의 형태다, 화덕은 가장자리고 직사각형의 형태다, 이런 측면들을 나누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반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의 흔적이다.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래요. 그러면 이건 청동기 시대가 아니고 어느 시대죠? 청동기 시대가 아니고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예, 철기 시대에 이런 특성이 나오나요? 그렇다 이거지. 바로 이제 철기 시대 때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로서 세형동검과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6번에 한반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의 흔적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비파형 동검이 아닌 세형 동검, 철기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명도전 붓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 흔적이다라는 것을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 흔적 철기 시대 때 바로 이제 명도전, 반량정, 오수정 같은 화폐 및 붓 이것을 사용해서 바로 이제 중국의 한자를 썼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6번의 두 번째 괄호 보면요. 당시에는 주로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예,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모습이니까 널무덤과 동무덤이 답이 되겠죠. 고인돌과 돌널무덤 같은 경우에는요. 이는 청동기 시대.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다. 어디 있나요? 청동기 시대, 요 시대에는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처음 제작되고요. 철기 시대에 들어서는요, 동무덤과 널무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더라. 자, 모습은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각각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 이렇게 나누어서 모습까지도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군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조선이 만들어졌던 이 단군 신화. 자,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는 무엇이냐 말이지. 그 중에서 바로 삼국유사죠. 자,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요, 맞긴 한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로 기록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삼국유사로 가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 바로 이 단군 신화죠. 자, 최초 기록된 건 뭐다? 삼국유사다. 제왕운기에도 있긴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단군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고조선이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예. 당시에 단군 왕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칭호를 통해서 제사장이 있었구나. 그리고 왕검 정치 지배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구나. 그럼 재정 일치야 분리야. 바로 재정 일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정 분리와 관련된 거는 뭐였었나요? 이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바로 초기 국가 사만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예, 사만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분리의 사회다라는 거 뭐 할 수 있어요?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라는 측면을 통해서 이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정 일치인지 분리인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무엇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나?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처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조선이 처음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신석기는 아니겠네? 그치? 국가가 만들어진 거니까 바로 이제 청동기 문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철기로 발전하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철기가 도입되고 이후의 내용은 전부 다 철기가 보급된 이후의 모습이다. 그렇구나. 8번의 두 번째 보자면요. 누가 집권했습니까? 지금 위만이 집권했어요. 위만이 집권한 후에 예, 위만이 집권한 이전인지 이후인지라는 것을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다. 그 중에 보니까 어느 나라와 대립했다 그랬냐? 집권한 후니까 한나라와 대립하죠. 집권하기 이전은 연과 대립했는데 이후에는 한과 대립하고 전쟁하다 결국 멸망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 옛 고조선 지역에다가 뭘 설치합니까? 한사군을 설치하게 되죠. 지금 이 얘기는요. 고조선의 역사 변천 과정과 관련하여 등장을 합니다.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 한과 대립했구나.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한사군이 설치됐다. 대표적인 게 낙랑군이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고조선 역사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답 정리해 볼까요? 국동대혈은 요거는 고구려에서 제사 지내는 그 동구를 의미하고요. 소도 같은 경우에는 사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재정 분리사회, 천군이 다스리는 일종의 벼릅이다라고 표현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포인트는 구분하는 거예요. 뭐 시대를 구분한, 나라를 구분하든지 아니면은 또 좀 이따 볼 인물을 구분하든지 여러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진한교체기 중국의 혼란기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누구인가 고조선으로 들어왔대요. 고조선 유이민이구나. 자, 그러면 셋 중에 누굽니까? 위만이죠. 그래서 위만이 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몰아냈습니까? 춘왕을 몰아내잖아. 그치? 그래서 준왕이 쫓겨 남하하게 된다. 우거왕 같은 경우는요, 멸망 당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에요. 자, 요 얘기 한번 보자 말이죠. 어딨나 보니까 마지막에 있습니다.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우거왕은 마지막 왕이더라 라는 사실. 예. 그리고 준왕이 쫓겨났다라는 걸 봤었죠. 여기 있죠. 여기 지금 6페이지에 위만이 집권하고 준왕이 쫓겨나게 된다. 이 두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물론 위만 집권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한나라와 대립하는 과정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도가 존재한, 자, 사출도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출도가 뭔데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오부족 연맹체를 중심으로 발전했었던 바로 부여의 특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영고라는 제천행사 역시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초기 국가 부여에서 오부족 연맹왕국인데 바로 이제 사출도의 모습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제천행사는 영고인데 이 영고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특성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매년 12월에 개최하는데 수렵사회 전통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확인해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풀 수 있겠네. 영고라는 제철 행사는 12월에 행해지게 되는데 이는 뭘 보여줍니까? 바로 수렵사회 전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앞에 있는 시족사회 전통은 주로 이제 동예에서 뭐 족외혼이라든지 아니면 책화라든지와 관련한 내용의 설명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재정 분리의 특성 세 번째에 있는 거는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만의 천군 소도 이 얘기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은 노비소 말로 변상을 했대요. 자, 그러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 것을 얘기한 거지. 바로 이게 시족사회 전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단 말이죠. 바로 초기구가 동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동해에서는요 이렇게 봤었습니다. 여기에 동해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여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걸 지우고 여기에 동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해는 시족사회 전통이다라는 뭐 조계혼, 책화,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서 이건 뭐야? 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이런 제도이다라는 것을 봤었죠. 군장국가에 머물렀었던 대표적인 동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풍속, 그래, 족외혼이 있었다라는 거죠. 서옥제 같은 경우는 어느 국가의 풍습인가요? 요거는 고구려의 풍습이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이건 뭐냐, 대릴사위제로서 남자가 여자 집 가서 일해주고 서옥에 머무르는 이런 제도고요. 민며느리제는 옥저에서 어린 며느리를 신부를 들여서 키워주는, 이런 양육해주는 이런 제도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국가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했다가 가족이 죽으면요 어떻게 한대? 시체를 감회장했대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 이런 골장제 풍습이다. 이렇게 설명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료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이런 표현이 객관식 보기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옥저에 해당하는 이른바 가족 공동묘의 특성을 보여주는
설명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옥저입니다. 예, 이런 가족 공동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풍습 같은 경우에는 매매혼의 풍습을 띠고 있는 민며느리지, 어린 며느리를 들여서 키워주고 나중에 이제 재산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의 바로 민며느리제가 옥저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13번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삼국은요 뭐라고 돼 있냐,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한대요. 자,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삼국의 모습이지, 그치? 그게 뭔데? 왕권이 집중되고 강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거는요, 왕권이 성장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고요. 연맹 왕국에서 머물렀었던 부여라든지 가야 이런 국가들은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죠. 차이는 왕권이 강하냐, 아니면은 독점적인 이런 성장한 모습이 있느냐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이런 고대 국가를 보여주는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불교를 수용해서 왕권을 뒷받침하고자 했었던 바로 삼국의 모습이다. 반면에 연맹 왕국도 가지 못했었던 군장 국가에 머물렀던 국가들 역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에는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특성이 되겠고요. 앞에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연맹 왕국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여와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어디로? 연맹 왕국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은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발전하겠다. 13번까지 봤습니다. 14번 객관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물이 등장한 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아까 봤었던 빗살무늬 톡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요, 바로 가락바퀴다. 토기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농경을 보여준 거. 가락바퀴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원시 수공업이다. 그럼 언제입니까? 이거 신석기 시대다 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란 말이에요. 신석시대 농경이 행해졌어요. 그렇죠? 농경이 행해졌는데 근데 벼농사가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4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돌갱이 돌보습을 이용한다. 이거 뭔데? 이거 간석기 도구예요. 그죠? 갈돌 갈판처럼 이렇게 곡식을 손질하는 이런 도구다. 조수수. 근데 이거 벼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 그러면은 4번 내용 맞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거대한 고인돌을 제작하였다. 이거 청동기 시대 때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입니다. 2번에 명도전 반량전 화폐를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붓까지 더하면은 바로 이제 중국과의 교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언제 해당하나요? 철기 시대에 들어서 중국과 교역을 하게 된다. 중국과 교역은 철기 시대부터예요. 그 전에 나오면 틀리다 이것이. 그 다음에 3번에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생활을 했다. 이건 뭐야? 구석시대 때 이동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서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봤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보고, 자, 이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가다에 대한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거 지금 가 보니까 이거 비파형 동검이죠? 비파형 동검이다. 그죠? 비파형 동검이다. 찾아보자. 비파형 동검은 여기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청동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조선의 대표적인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유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살펴보셨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문제에서 다시 등장을 하고요. 미송식 토기는 아까도 봤었죠. 청동시대 대표적인 토기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요거 미송리식 토기예요. 요것도 청동기 시대, 둘 다 청동기 시대네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그 빗살무늬 토기로서 신석기 시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원시적인 수공업이다. 아하.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거 가락바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고요. 다를 설명해도 틀리지. 그지? 왜? 다 신석시대 맞긴 한데 빗살무늬 토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가락바퀴가 나오면은 1번의 설명이 맞겠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에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등장한 시기, 이것도 신석기 시대 원시 신앙이다라는 걸 봤었죠. 근데 가나는 청동기 시대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3번에 강가와 바닷가의 반지하 집터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 신석기 시대에 뭘 물어보고 있어? 집터를 물어보고 있지. 강가와 바닷가 맞나요? 맞다 이거야. 그 다음에 반지하 집터 맞나요? 맞다 이거야. 차이점이다라고 하면은 청동기 시대 때는 강가와 바닷가가 아니라 뭐였었냐? 청동기 때는 구릉야산, 배산임수였었단 말이야. 청동기 때는 반지하가 아니라 지상가옥이었다. 근데 다에 해당하는 신석기니까 3번 맞습니다. 4번. 가나는 청동기인데, 자, 4번에 보니까 유물이 제작된 당시에 중국과 교역이 시작되었다. 중국과의 교역이다라면은 요거는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는 요거는 청동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유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 이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 언제 뭔데? 청동기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울로서는 거친무늬 거울, 그리고 무덤으로서는 고인돌인데 주로 북방식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한반도 북쪽이니까 고조선은. 예,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미송식 토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단서들이었었어요. 아닌 것을 골라보니까 2번에 있죠. 자, 세형동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였었냐면요. 일단 철기 시대의 청동기 유물이에요. 한반도 독자적인 청동기다, 요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고조선 세력범위랑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고조선 세력범위는요, 요령지방에서 한반도 북부에 해당한다 그랬지. 근데 이게 맞지가 않잖아. 자,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자. 다음 역사적 사건 발생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쭉 보니까 지금 고조선 얘기가 나왔어요. 고조선의 시대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위만이 집권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멸망한 다음 얘기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고조선과 관련된 시대를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요? 위만이 집권한 이전인가 이후인가, 그 다음에 멸망한 이후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위만 집권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있네요. 디귿에 보니까요, 요서지방을 경계로 연나라, 언나라, 연나라, 이게 단서였던 거예요.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그래,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위만 집권 이전이구나. 위만이 집권한 이전과 이후에 연과 한 대립, 이렇게 나누어 본단 말이지. 그 다음에 한과 대립해서 전쟁하는 내용이 있나 보니까 그 전에 일단 위만 집권 얘기가 있네요. 니은에 위만이 누구를 아까 본 것처럼 준왕을 축출했구나. 그래서 위만이 집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한과 대립하다 고조선이 멸망한 내용이 기억에 있습니다. 우고왕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그래, 요게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는구나.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해당하는 요 내용이 되겠죠. 하는 고조선 영토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이게 뭐야? 한사군이죠. 대표적으로 낙랑군이 있었다. 예, 요렇게 해서 순서를 나열하면은 3번의 답이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 순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 그대로 한번 보자 말이죠. 1번에 옥전은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그래요. 옥전은
동해안 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그래. 옥저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지도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옥저와 관련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옥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천 행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요 뒤에가 틀렸습니다. 여기는 맞는데요. 예. 자, 틀렸죠.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이거는 뭐야? 동해에서 열렸었던 제천 행사와 관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고구려에서는요. 지금 고구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렵사회 전통을 보여주는 제천 행사가 12월에 열렸다. 이거 뭐였죠? 영고였죠. 수렵사회 전통. 그치? 근데 고구려가 아니었잖아요. 이거 부여였잖아요. 예,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시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3번 보겠습니다. 삼안의 진안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외 등에 수출하였다. 자, 삼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어디가 틀렸냐면 진안이 아니에요. 진안이 아니고 예. 나와라. 자, 삼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삼안이죠. 변안입니다. 철의 생산이 활발했다. 그래서 수출했다. 이것이 변안 지역에서 이후에 성장하는 가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삼안에 있는 세부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변안으로 바꾸면 맞아요. 4번에 동해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동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겠다. 시족세 전통이 강하다라는 측면으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죠. 이거 뭐라고 했었습니까? 책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 이게 맞구나.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9번 보겠습니다. 사료를 간략히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가해 보니까요. 쭉 보니까 12배 변상케 한다. 이거 일책 12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요건 일단 패스하고 매년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 이제 슬슬 지겨워진다. 부여다. 나해 보니까 귀신 믿는다. 종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된다. 제사 얘기가 나왔죠. 천군이라고 하고요. 소도라는 벼릅이 있었다. 그래, 재정 일치야 분리야. 분리죠. 재정 분리 사회를 보여주는 바로 삼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가는 부여, 나는 삼안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족 외혼을 엄격하게 지켰다. 이거는 지금 시족사회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동해의 결혼 풍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한 3번째 보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니은에 보니까 사출도가 존재한 연맹왕국으로서 그래.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 구가 바로 뭡니까? 부여죠. 연맹왕국 맞나요? 예, 연맹왕국으로 발전했었던 국가는 초기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바로 부여와 고구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다. 그래서 틀린 데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왕권을 미약하였다. 연맹왕국은 왕권이 미약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왕권이 강력해진다. 자,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 맞습니다. 디귿에 삼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제천 행사는 5월의 수린날과 10월의 계절제가 있었다. 삼안은 제천 행사 기록이 이제 2번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5월의 수린날, 10월의 계절제 이렇게 해서 삼안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디귿 맞습니다. 리을에 정치 지배자의 경우에 읍군 삼로라고 삼안에서 그래요. 삼안 같은 경우에는 읍군 삼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 신지와 읍차라고 해야 돼요. 읍군과 삼로는 옥저와 동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그런가 보자. 읍군과 삼로, 옥저, 읍군과 삼로, 그치? 예, 옥저와 동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삼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신지와 읍차다라고 하면서 군장에 대한 칭호가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복습 해설 강의 마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또 자율학습하고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